바로 이 장면이죠. 자,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포스터가 하나씩 걸려있죠. 이 절반으로 나눠보면은 한쪽은 사운드백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운드백의 제작자이죠. 그리고 한쪽은 운면정산 리델라이트라는 포스터가 있고 그 앞에 리델라이트의 제작자가 서 있죠. 딱 한눈에 봐도 이런 구도로 가는구나 라는 걸 쉽게 보여줍니다. 구도로서 이런 것들은 센스 있었다고 생각해요. 좋아요, 구독! 츠지무라 미즈키 소설 패권 애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도 원작이 있더라고요. 자, 줄거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 이름을 잘 외우셔야 돼. 천재 애니메이션 감독 오우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우지라는 감독의 작품을 보고 사이토 이토미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꿈꾸고 애니메이션 감독이 됩니다. 처음 시작하자마자 면접 보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됩니다. 자, 7년 후에 전통의 토요일 오후 5시대, 이때가 유명한 시간대인가 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시간대라는 거겠죠. 그 시간대에 자신이 동경하던 오우치가 운명전선 리델라이트라는 작품을 방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토 이토미는 사운드백 카나데의 돌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작품이 맞붙은 거야. 5시 때. 하나는 천재 감독, 하나는 신인 감독. 이 두 작품이 딱 만난 거지. 대결을 한 거지. 그래서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요. 애니메이션 발표회 때부터 12화 마지막 화까지 대결을 그리는 구도로 그려지는 작품입니다.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두 작품의 대결을 그리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독 대 감독, 작품 대 작품. 내부로 들어가 보면 사운드백 감독과 제작자, 그리고 리델라이트의 감독과 제작자, 두 제작자와 두 연출자의 어떤 대결? 팀 내 힘싸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외적으로도 싸우고 있지만 내적으로도 싸우는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보면은 안에서 사정들이 있잖아요. 내부 사정. 그 내부 사정도 다루고 있고, 그리고 대결하면서 외적으로 라이벌들하고 싸울 거 아니야. 그 외적으로도 다루고 있는 작품. 그러니까 안팎으로 다 다루고 있는 작품인 거죠. 어찌 보면은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렇게 제작자, 감독, 요렇게 한 팀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제작자, 감독, 요렇게 한 팀으로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작품이 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개별적으로 에피소드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포스터에도 잘 나와 있네. 여기는 이게 사운드백이라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게 리델라이트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핑크 요 한 부분, 그리고 파란색 한 부분, 요렇게 포스터로 다 나와 있네요. 제가 말한 부분들이. 자, 그리고 이야기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 사이토 이토미라는 여자 감독과 옆집 아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킨다는 측면이 하나 더 나오고요. 그리고 외적으로 또 보면은 그림 작가가 한 명 나오거든요. 나미사와 카즈나라는 그림 작가가 한 명 나오는데, 그 사람과 데이트하는 남자의 이야기가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얘네 둘은 계속 뭐 외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총 4개의 이야기로 짬뽕돼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극영화인데요.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를 슬쩍 들여다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극영화 8, 다큐멘터리 2 정도로 비율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조금 신선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다큐스러운 작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재밌게 봤냐, 재미없게 봤냐? 저는요, 나는 흥미롭게 봤습니다. 막 재밌다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 업계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다큐멘터리적인 장르를 넣은 작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내면의 성장과 외면의 성장이 동시에 들어가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어요. 특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업계가 더 궁금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애니메이션 업계에 관심이 없다?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좋았던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 구성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려보면 롱테이크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다큐멘터리 측면이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화면 구성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작자인 아라시나하고 유키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단박에 이 둘은 라이벌 관계이고 다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구도를 연출로서 승화시킵니다.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이 장면이죠. 자, 둘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포스터가 하나씩 걸려 있죠. 이 절반으로 나눠 보면은 한쪽은 사운드백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운드백의 제작자이죠. 그리고 한쪽은 운면정산 리델라이트라는 포스터가 있고 그 앞에 리델라이트의 제작자가 서 있죠. 딱 한눈에 봐도 이런 구도로 가는구나 라는 걸 쉽게 보여줍니다. 구도로서 이런 것들은 센스 있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로는 이 그림의 이동 과정을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있어요. 자, 어떤 장면이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카메라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봉투거든요. 이게 전달 과정을 그리고 있어. 이렇게 앵글을 가서 다음에 이동을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이동하는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업계가 이렇게 바쁘게 흘러간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요런 장면들은 굉장히 센스가 있는 장면들이었다. 연출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업계 표현이 난다는 거죠. 일단 나미사와 카즈나라는 아까 그림 작가가 한 명 있다고 했는데 이 작가가 데이트도 못합니다. 애니메이션을 그리기 위해서 데이트도 못하고 밤낮 열심히 그림 그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작가들의 슬픈 현실들을 그리고 있죠. 밤새는 과정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작업 과정들도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달라는 작업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거 좀 더 색을 파랗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좀 더 세밀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래, 코발트 블루인지 하늘색인지 파란색인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작업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재밌습니다. 그런 것들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초안에 더빙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원래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더빙을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초안을 놓고 더빙을 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완성을 해놓고 더빙을 하는 과정은 입이 안 맞는다는 데 단점이 있죠. 하지만 작업이 빠르죠.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어 놓고 입을 맞추면 되니까. 근데 초안을 만들어 놓고 더빙을 하는 경우는 초안은 이제 입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입을 맞추기 위해서 더빙을 먼저 하고 그 더빙에 맞춰서 입을 구현하고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작업이 과정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게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과정들이 보여져요. 그리고 감독의 현실과 이상 사이를 제대로 그려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과 팔리지 않는 것의 대결. 하고 싶은 마음은 그 똑같아. 근데 그걸 구현한다고 해서 판매나 시청률이 올라가지 않아. 그런 것들을 이 제작자와 감독 사이에서 드라마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조회수가 안 나올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그건 나중에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죠. 조회수가 안 나오면 결국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거든. 생활이 안 되면 이 직업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모든 이제 예체능이 다 그런 건데 그런 모습들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감독의 숙명 같은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신인 감독들은 더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유명한 감독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거기 안에서도 제한이 있겠지만 대체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신인 감독들은 이 작업자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네가 뭘 한다고 이걸 수정한다고 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어떤 업계의 행태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주인공이 아무래도 신인 감독이다 보니까 신인 감독을 무시하는 태도, 또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면은 인터뷰 중간에도 뭐 말을 끊는다던가 뭐 이런 거. 아마도 거장이면 그렇게 말을 못 끊겠죠. 근데 얘는 말을 끊어. 탁 끊어버려. 천재 감독은 이야기를 다 듣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았던 거는 이 여기 나오는 여성이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강단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성 영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주장이 되게 뚜렷해. 근데 그거를 막는 꼰대들이 있어. 업계 꼰대들이 있고 그 꼰대들에 맞서서
되게 열심히 주장을 해. 하지만 눈치도 봐. 불만이나 이런 표현들에 있어서 능동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일본도 점점 더 여성이 능동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작품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일본은 성희롱이 막 있고 식당에서 담배 피는 문화가 있고 뭐 여성은 남성을 뭐 받쳐야 돼 뭐 이런 인식들이 아직까지도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아, 일본의 여성상도 이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장면들이 여럿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오우치라는 사람을 동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하겠다는 선포를 하죠. 그 자리에서. 자기가 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할 말 다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진짜 매력적이었다. 좋았습니다. 겁없는 신인으로 나와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아쉬운 점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밑바탕을 깔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두 가지의 흥미거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 업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굉장한 흥미거리죠.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개가 영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근데 이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는 뭐 그건 각자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건 빼고 첫 번째 애니메이션 업계를 다룬다는 점. 자, 애니메이션 업계를 흥미롭게 그리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큐적인 면모가 한 8대2 정도 2 정도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만족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저는 좀 부족한 느낌을 받았어요. 살짝 부족한 느낌. 좀 더 과감하게 6대4 정도로 비율을 늘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상업 영화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늘리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비율을 늘렸을 때는 그게 지루해질 수 있죠. 또 이제 일을 뭐 조명한다고 해서 그게 재밌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라서 이게 상업적으로는 허용이 안 돼. 그래서 뭐 지금의 비율이 좋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비율도 막 효과적이라는 느낌은 많이 못 받거든요. 살짝 애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게 감독과 제작자의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 애니메이션 업계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주변의 이야기를 더 달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소리냐면 이 애니메이션 업계의 사람들은 갈등의 도구로만 쓰입니다. 그런 거죠. 주변에 이제 스태프들이 제작자를 씹는다던가 감독을 씹는다던가 이런 장면으로만 나옵니다. 이런 도구들로만 쓰여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더 다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애니메이션은 감독도 중요하고 제작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 동화 작가들이거든요. 근데 이 동화 작가들은 진짜 완전히 그냥 잠깐 나오는 형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는 거지. 진짜 애니 업계는 어둡기에. 그러니까요. 애니메이션과를 다녔고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종사했고 그리고 종사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그 모습은 안 나오고 좀 더 메인 비중에 있는 사람들을 조명했다는 게 있어서 조금 아쉬운 거지. 이제 발을 들여놨다? 뭐 그 정도 느낌? 이제 이런 작품도 나왔으니까 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루겠죠.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담아내지는 못했다. 물론 애니메이션 업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영화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매 분기마다 50개의 애니메이션이 나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두 작품만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작품만 경쟁하는 느낌? 리얼함이 떨어지는 거죠.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집니다. 근데 1분기에는 50편, 2분기에는 50편, 3분기에는 50편, 4분기에는 50편 이렇게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 1분기에 붙는 게 50작품이 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작품이 1, 2등만 다툰다는 거지. 딴 작품들은 아예 신경도 안 써.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초반만큼 공들여 찍는다는 게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는 안 들어요. 초반에는 되게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드라마에 좀 초점이 더 옮겨지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업계에 대한 이야기는 배제되고 좀 더 외적인 홍보 마케팅 쪽으로 좀 더 가지를 뻗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도 좀 아쉽습니다. 방금 솔프렌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대결 애니메이션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작품인 건 맞습니다. 맞고 저는 이제 만약에 좀 더 이런 영화가 더 나온다면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말하는 아쉬운 부분들은 이 영화를 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영화와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텐데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가 나왔으니 이런 애니메이션 업계를 보여주는 영화가 다음에 나올 때는 조금 더 이것과 차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더 심도 있는 애니메이션 업계를 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림 작가 이야기가 좀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흐지부지 끝났다? 그런 부분이 좀 채워지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으로도 러닝타임이 되게 길어가지고 2시간이 넘어요. 128분이야. 아마 그 부분은 잘려나가지 않았을까. 예, 맞아요. 이런 작품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극한 직업이거든요. 직업마다 특성이 있고 직업마다 다 직업병이 있고 직업마다 돌아가는 그런 게 다 달라. 그래서 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애니메이션 업계는 제가 있었으니까는 뭐 알고 있지만 이런 영화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런 식으로 가벼운 업계를 그린 작품이 나왔는데 되게 좋았고 이런 작품을 이제 기점으로 더 많은 작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흥행이 됐으면은 아마 다른 작품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대결 애니메이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가 당신은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라는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냐 아니면 멀리 볼 것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멀리 보는 선택들을 하거든요. 이 천재 작가나 이 신인 작가나 베테랑 제작자나 다 이제 멀리 보는 선택들을 한단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되게 교훈적이죠. 네, 교훈적이고 그런 만큼 이 작품도 조금 더 애니메이션 업계에 더 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작품의 메시지 자체가 멀리 보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 대결 애니메이션은 업계를 터치한 느낌 정도여서 좀 더 상세하게 그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대결 애니메이션은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업계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